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이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이 코로나19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접종돼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 변이에 맞서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백신 관련 소식이 많았군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측과 조기 진단을 통해 개인 맞춤 의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개인별 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 의학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클리노믹스의 김병철 대표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항상 저희가 회사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클리노믹스 어떤 의미로 지은 이름인가요? 네, 영어로는 클리니컬 지노믹스의 약자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노믹스는 이제 다 아시는 유전체, 게놈 기술을 의미하고 이런 거를 클리니컬 그러니까 임상에 적용을 해서 의료 서비스나 의료 제품에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인의 유전 정보를 임상에 적용하겠다. 네, 클리노믹스가 그런 뜻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지놈 얘기하셨잖아요. 개인의 유전체를 의미하는 그 지놈. 네, 2003년에 그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맞춤 의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질병 치료에서 이 그 지놈 개인 유전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게놈은 타고난 유전자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려면 결국 내가 어떻게 타고났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예. 그 타고난 거를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질병이나 그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 게놈이 어떻게 되었나를 아는 거로부터 맞춤 의료는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 유전자를 아는 것부터 이제 맞춤 의료가 시작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뭐 이를테면은 내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좀 나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성향이랄까 질병이 뭐 걸릴 확률 네. 뭐 어떤 유전자로 점을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게놈을 전부 밝히게 되면요, 본인에 관계되는 모든 질병 정보, 생활 습관, 외형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자기의 헬스케어에 사용할 수 있나라는 그런 그 기본 정보를 알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울산에서 만명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러한 정보들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게 활용될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 클리녹스가 보유한 기술 중에 이 다중 오믹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 다중 오믹스라는 게 어떤 거고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믹스라는 거는 정보를 전체를 파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보를 전체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통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에 있는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건데 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게놈처럼 어떤 유전자의 정보가 있는 게 있고요. 그 유전자로부터 발현된 어떤 단백질의 정보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사에 관계되는 어떤 대사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의 그런 정보들을 동시에 멀티로 분석한다 그래서 멀티 오믹스, 다중 오믹스 한국말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기술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클리노믹스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액체 생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네. 이 점인데요. 네. 일단 액체 생검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분야에 응용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질병이 걸리게 되면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 걸리게 됩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 뭐 폐면 폐, 그 뭐 간이면 간 그런 어떤 기관에 이제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질병에 걸린 게 굉장히 초기 단계라면 거기로부터 그걸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병이 커져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람의 혈액은 온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 질병이 일어난 부위를
수십만 번, 수억 번을 사실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예. 했다는 거는 서로 인터랙션을 했다는 거고, 인터랙션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몸에 어떤 부위에 질병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혈액을 잘 분석을 한다면 예. 어떤 시점에 그분이 어떤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혈액이나 아니면 다른 체액들, 뭐 침도 되고요, 소변도 되고 이런 이제 조직이 아닌 다른 그 액체 같은 그런 이제 시료를 활용한다 그래서 보통 액체 생검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우리 몸의 그 액체 성분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한다. 이게 액체 생검 같은 기본 개념인데,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럼 이 액체 생검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떤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지하고 네. 이거와 관련된 어떤 뭐 임상이랄지 상용화기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제일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암이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건 뭐 심혈관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인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에 의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혈액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이제 저희가 많이 해왔던 유전체, 그러니까 지노믹스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고요. 그 지노믹스 기술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오믹스, 다시 말하면 다중 오믹스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다중 오믹스 기술이 그런 액체 생검 기술과 결합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은 액체 생검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네, 게놈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유전자 분석 기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네. 이제 클리닉스 그 두 개를 뭐 같이 한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을 잘 분석하는 거는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잘 분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장비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분석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분리 물질들을 제대로 잘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갖춰야 되는 건데요. 그걸 두 개 다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업은 다행히도 저는 그 앞부분에 일을 주로 전문으로 많이 일을 해왔고요. 저희 공동대표이신 박정화 박사님은 또 뒷부분에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이제 암을 미리 진단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모두에도 그 2003년도에 미국에서 그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네, 이제는 이제 뭐 개인 맞춤의학이 곧 열릴 것이다 네, 라고 다들 얘기를 했지만 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네.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맞춤의학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 좀 선결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2003년에 사람들이 너무나 장밋빛을 가졌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질이 다양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간 게놈 하나 나왔을 뿐인 건데 마치 모든 게 다 된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게놈 기술이란 건 단순히 이제 게놈을 해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다중오믹스 기술처럼 다양한 정보를 모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으로도 뭔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너무나 빅데이터이고 그걸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최근 발달해온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알파고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그런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새로운 그 문제 해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맞춤 의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 기업도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을 사업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액체 생검을 이용한 그
어떤 이렇게 분석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기술 중에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게 바로 암 조기 진단 키트잖아요.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용화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하는 과정은 보통 진단 검사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해왔고요. 향후에 이제 한 4년 정도, 5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임상이 완료가 되면 시장에 그렇게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에 저희가 출시를 목표로 해서 현재 임상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만 임상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약보다는 그래도 기간도 짧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챌린지가 있는 그런 임상 허가 과정을 저희가 겪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24년, 한 네. 유전자 수가 한 2만여 개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사람의 유전자만 해도 이렇게 유전자 수가 많은데 네. 이게 여러 사람의 유전자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틀이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바이오 빅데이터라 부르고 네. 그걸 분석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과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한데 네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그걸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자.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네. 들면 이런 인공지능으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뭐 어떤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실생활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거, 네네. 뭐 어떤 사례 하나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했었던 연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관계되는 거였습니다. 예.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그게 지표로서 현재 알려진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뭐 호르몬 검사 정도 하는 수준일까요?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제 이렇게 분자적인 어떤 그 진단 방법을 하게 되면은 설문조사나 이런 거 없이요. 그거를 혈액 검사만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라는 데서 오는 많은 이제 제한적인 요소나 단점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검사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의료적인 검사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으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맞춤 의학이 발전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클리노믹스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12월 4일에 이 상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새내기입니다. 네, 이제 석 달 정도 된 건데 네. 그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관계되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타겟하는 질환, 아까 말씀드린 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예. 같은 그런데 조기 진단을 개발하는 거가 향후 4, 5년 내에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10년 내에는 글로벌리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저희의 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치료를 받다 보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히려 병이 악화하거나 네. 아니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설명해 주신 클리노믹스의 기술이 이 맞춤 의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그리고 김병철 클리노믹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